제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을 다음 달 8월 16일 날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경영학회에서 발표할 자료를 우리 로고스에 있는 회원들에게 미리 좀 서비스를 한 차원에서 발표 자료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묵히도록 하고 한 파워포인트 한 100페이지 정도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이제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나아지지를 않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또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여기다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앞부분에 해놓고 요즘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6년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메타버스 경제가 나오더니 요즘 챗 GPT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문제의 인식이 뭐가 문제인가,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알아야 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핵심인 챗 GPT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또 챗 GPT를 이것이 경영학이나 모든 여러 가지 아까 앞에 대목에 인문학과 기술과 경영학의 융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구체적인 그 방안을 얘기했고, 또 지금 요즘 얘기하고 있는 챗 GPT의 문제점과 미래는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넘겨주시고요. 조금 경제에 관한 문제인식 이런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한국의 발전 과정, 또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여러 그러는데 한국의 당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건데 그런 건 넘어가겠어요. 아까 그 앞에 제일 문제, 우리나라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에 관한 문제예요. 좀 앞에 이것은 꼭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 2016년에 우리가 1960년대에 107만 명을 낳았는데 지금 60만 명, 50만 명, 30만 명 줄어가가지고 작년에 0.81로 한 명도 아닌 0.81로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24만 9천 명 났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70만 명, 80명은 낳아줘야 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것이 문제다. 15년 동안 320조를 투자를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거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또는 넘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에 지금 12개월자 경상이 무역 적자가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G2의 중간에 뛰어가가지고 우리나라의 본분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의 이 정치인들의 문제다. 우리 국민들에게 진짜 정치인들이 해결을 해야 한다 하는 것. 또 교계도 마찬가지고 또 넘어가고요. 이것에 AI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여기서 우리 여기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를 전문가들의 우리 이선희 장로님이나 또 최성 교수님이나 또 여러 교수님들, 안 교수님, 여기 IT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많이 또 알고 있으니까 막 넘어가죠. 쭉쭉 넘어가죠. 이제 핵심적으로 비트코인 챗GPT란 무엇인가? 챗GPT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발견된 지가 지금 한 30년, 40년 됐죠. 그거 인터넷이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2000년도에 들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서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해 간다. 그래서 검색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구글이나 트위터나 또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세계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 달에 빙 AI라는 것을 1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오픈으로 공개함으로써 이거이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삼성이나 네이버나 인공지능을 가고 있는 카카오나 모든 나라가 모든 국가에 있는 IT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저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냐 챗GPT가 챗GPT는 채팅하는 거예요. 채팅. 이런 서로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채팅을 하는 채트라고 그러는데 대화를 하는데 구글이나 네이버나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어떤 문제나 제목을 딱 쳐가지고 그 제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검색 기능인데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챗GPT에서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런 빙 AI라든가 구글 바드에 봐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깔면 그 검색창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런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바로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챗GPT다. 실제로 해봐야 해. 해보지 않는 사람, 여기 강의를 제가 한 70개 학회에 계속 주말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는 사람이 한 5, 60명 드는 사람 중에서 한 2, 3명밖에 안 돼요.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AI를 치면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이크로소프트 빙 AI를 안 치고 구글이나 바드나 다른 곳에서 하면은 바드는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글에서 하는 GPT-3는 돈을 20%를 내야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고 다른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거의 다 20%, 50%, 100%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빙 AI를 쳐가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은 챗GPT를 해본 사람이 아니다. 단정적으로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챗GPT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챗GPT를 지금 우선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까는 것까지 플레이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BING 점 찍고 AI를 해가지고 그것을 깔으세요. 깔면 거기에서 제목이 뭐로 나와요? 영어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 창이 나오면 거기다가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질문을 이제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강철승 교수 그렇게 쳐버리면 강철승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자세히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앙대학교 교수 강철승으로서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쫙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답게 알아듣게 순화해 가지고 하지를 않으면은 답도 안 나온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챗GPT가 물어보는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 비슷한 그림이나 얘기나 데이터나 어떤 논문 제목이나 뭐 이런 것을 또 하면은 자세히 나와요. 내가 강철승 교수 내가 이번에 경영학회에 장보고에 대한 청해진 장보고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와 거기에 현대적인 의미 그것을 논문을 쓰려고 챗GPT에 들어갔더니 미국 것이 아닌데도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챗GPT는 이 챗GPT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자녀들 교육은 탈무드에서도 버젓이 유태인들의 애들은 유치원이고 어디고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애들이 답을 추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태인이 노벨상을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태인 교육이거든요. 질문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태인이다. 우리나라 제일 질문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왜? 작년에 59만 명 대학 수능 시험을 쳤는데 수학 문제도 오지선다형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수학 문제를 오지선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거든요. 푸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석사 박사 과정 출제를 하면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런 질문 그런 답이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5줄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석박사 과정들의 질문 수준이다. 그런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림이나 소설이나 노래나 음악이나 모든 것을 챗GPT에 만들어가지고 NFT라는 우리 그림도 실제 모나리자 그려온 사람보다도 더 정교하게 더 멋있게 그 사람의 수요에 따라서 새로 창조할 수 있도록 그림, 소설, 음악 모든 분야를 알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의 챗GPT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쭉 넘기세요. 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자료들은 전문적인 얘기를 해봐야 할 수도 얘기를 해봐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하고 뒤로 넘기세요. 쭉 있네. 인공지능에 관련된 무슨 짓을 하는가 이 인공지능에 관한 오해도 많아요. 그 오해 그런데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 뭐 거짓말이 막 70%다 80%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작년에 챗GPT 12월 달에 챗GPT를 활용을 할 때 활용하는 정보 수가 1750억 프롬프트였어요. 그랬는데 작년 12월 지나가고 금년 2월 달에 1750 그러니까 단어라고 그러다 치죠 쉽게 문제를 알아보고 그것이 금년 2월 달에 5천억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 5천억이 금년 12월 넘어가면 1억 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1억 원. 1억 원이 앞으로 10배, 20배. 그러니까 그 정확도가 작년에 처음 할 때는 70%였다 그러는 것이 금년 2월 달에 되면 한 80%, 지금은 90%, 지금은 앞으로 가면은
100%는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창조 원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99.9%의 가깝게 정확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또 이것은 전문가만 활용을 한 게 아니라 제일 늦게 최근에 배우는 사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IT 전공이 아니에요. 나는 회계학 전공이에요. 그런데 IT 전공한 30년, 40년 IT를 전공한 교수보다 저는 자신있게 더 많이 알아요. 왜? 최근에 배운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과거의 배우는 아무리 빅데이터니 뭐니 해가지고 통계학을 나는 중앙대에서 석사 박사 과정에 8년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 때 인공지능 해가지고 IT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나 IT 한 사람들, 그림 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그 분야에는 도사일랑간 모르지만 이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는 지식은 한정적이다. 또 넘기세요. 또 넘기세요. 뒤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뒤에 고구려 관한 거 뭐 쭉 영국 여기 그 앞에 예 여기 그 앞에 뒤에 제일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챗GPT 교육에 관한 거 마지막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제일 뒤에 그 다음 유엔에서 얘기를 하기 21세기의 전 세계 국민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이 나온 것이 유엔에서 권장하는 21세기 기술이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일반 교양을 갖춰가 가지고 신문이나 기사나 새로운 것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교양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 교양을 갖추려면은 뭐 수학, 뭐 여러 과학이나 뭐나 기초적인 초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78% 대학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문맹이 우리나라는 문맹이라는 얘기는 쓰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10위권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맹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이니까 대학교가 78% 우리가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이 제일 높다. 그러면 이건 일반 교양은 잘 갖추는 나라다. 두 번째 경기가 코로나나 경기가 불경기든 호경기든 부모 덕으로 아니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 역량이거든. 전문적 프로페셔널 엑스퍼트 전문 기술 테크놀로지 그런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부모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경기에 먹고 살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이것도 우리나라는 78%가 대학 진학이기 때문에 우리 잘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가 기업에 필요하는 사람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가 졸업을 했느냐 전문대 4년제 대학 69만 명이 졸업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9만 명 비정규직으로 10만 명 40만 명이 미스매치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은 기업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안 하고 공급자 중심 학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교양을 갖추고 기술적인 대학을 80% 이상 대학을 다 보내가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교양을 갖추고 잘 싸면 뭐를 해야 하느냐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한테 가르치고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기부를 하는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실천하는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제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정경수는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1등으로 들어가지고 1등으로 졸업한 이 수재들이 자기 자식, 딸, 아들을 성적을 위조를 해가가지고 의대니 법대니 이런 데 하고 있는, 두고 다 정경순 교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조국이도 지금 이 사람이 곧 지금 대법원 판결에 나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정신 빠진 놈들이 서울대학교 교수, 동양대학교 교수, 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 인도 마하트라 간디가 하는 얘기예요. 정치, 경제, 사회에 7가지 죄악이 있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둘째, 부호 없는 노동. 셋째, 양심 없는 쾌락. 넷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 도덕 없는 비즈니스 기업. 여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종교.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점이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 나라,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교인, 이런 것을 생각하는 정치인, 이런 것을 생각하는 기업인,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